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좌익 세력의 눈치를 보고 최소한의 법상식도 내팽개친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어제 과천 공수처 앞에서는 윤 대통령 불법 체포에 항의하는 60대 애국시민 한 분이 분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 많은 뜻있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라고 분노하면서 한국이 이 정도까지 무너져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공적 조직이 이 정도까지 추락해 있는가 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공개된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쓴 장문의 육필 원고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새해 초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무려 8,800여 자의 육필 원고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밝히면서 인민민주주의 독재 및 좌익 전체주의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및 북한 공산 정권 등 외부의 전체주의 세력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상세하게 지적하면서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재검표 등을 통해서 각종 이상한 투표지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잇따라 발견됐는데도 당시 선거소송을 맡았던 대법관들이 민경욱 전 의원 등 선거 무효소송을 낸 사람들과 그 변호사들이 그 이상한 투표지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선거소송을 모두 기각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선거무효소송을 맡았던 대법관들은 그중에 천대엽 대법관은 현재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고 노태학 대법관은 현직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관위와 대법원, 선관위와 사법부가 짬짬이가 돼서 당시 선거무효소송을 완벽하게 선관위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그 선거소송의 진행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선거소송이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아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육필 원고를 통해서 권위주의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에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중국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짜는 없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한다. 국가기밀정보, 산업기술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한다면서 이는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된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바로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건 남의 나라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다 라면서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너무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선거소송의 재검표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각종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그 선거소송을 맡은 대법관들은 그런 증거들 앞에 눈을 감고 오히려 원고들에게 당신들이 범인을 특정해라. 당신들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거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선관위의 중앙선관위원장부터 일선 선관위위원장까지 모두 현직 법관들, 위로는 대법관부터 아래로는 부장판사까지가 줄줄이 겸직을 하면서 거기 선관위원장 수당이나 받아 챙기고 거기서 대접받고 하는 그 맛에 선관위와 한편이 돼서 법관으로서의 엄정함을 잃어버렸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문제를 지적해야 될 언론,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그 계열 종편 등 소위 한국의 보수우파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지금까지 그 위상을 차지한 주요 메이저 언론 매체들도 철저히 이 문제를 외면하고 취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애국시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식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런 사설과 기사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선거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이상한 일들은 그 자체의 해석은 둘째 문제라고 치고 일어난 일 자체도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갑재, 정규재, 이준석, 이병태,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어떤 식의 말들을 해왔는지 여러분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지른 짓들은 사실은 좌익 세력의 침묵보다도 훨씬 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럼에도 이를 은폐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이번 6필 원고에서 밝힌 내용은 한국의 상당수 애국 시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그 울분, 그 문제의식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는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이 진실을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다. 기껏해야 금품살포, 이권거래, 여론조작 등일 것이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라면서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비상계엄 짧은 그 시간 동안 계엄군이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론조사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에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을 보면 과거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현격하게 높아진 것이 최근에 두드러집니다. 비상계엄 이전에는 결코 있을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비상계엄 당시 여론조사 시스템 조사와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 결과가 뭔가 연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처럼 의도적으로 어떤 마사지를 한다든가 장난을 치는 일이 어려워졌을 개연성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번 6.18 원고를 통해서 자신이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는가,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했겠는가라면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폐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 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해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자신이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다면서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폐악을 제대로 겪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와 법조인은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극좌 세력이 항상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만 민주주의를 외쳐라. 즉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자신들을 보호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지 막상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민주주의 원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세계 모든 나라의 극좌 공산주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소련의 레닌, 스탈린이 그랬고 중국의 모택동이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이고 있는 행태, 여러분도 똑똑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기 전부터 요즘 하고 있는 걸 보면 저자들이 행정권까지 장악하면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6.18 원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을 내라면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다 라면서 추운 겨울 거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애국 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의 6필 원고가 워낙 길기 때문에 오늘은 내용을 모두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부정선거 의혹 문제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6필 원고를 쭉 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윤 대통령이 과거 특검수사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칼럼을 공개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에 나섰을 때도 끝까지 고민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연장, 이재명 정권의 등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기는 했습니다만은 흔쾌한 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확고하게 지지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과거 행적이 어땠든 현재 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선두에 서 있는 저항의 전사로서 우리 애국시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